이사의 충실 의무 그 조항이에요.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기존에는 회사에는 이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사도 있고 대표이사도 있고. 근데 그 이사가 충실 의무, 신이 성실하게 그 자기의 직무를 행사해야 되는 대상이 그전에는 회사만 있었어요. 회사를 위해서 충실하게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회사 및 주주로 확대를 한 거죠. 피탁팬 경제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상법 개정안이에요. 이거 상법 개정안 부분은 사실 우리 삶하고 뭐가 있나 저도 갸우뚱하는데 주변에서 많이 듣긴 하지만 상법 개정을 하겠다라는 분들이 꽤나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개정된 상법이라는 게 무엇이고 중요한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일단 거부권 행사해서 날아갔잖아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예, 그 상법 개정이 이제 작년부터 이슈가 됐는데 상법에 어떤 거를 개정을 하자는 거냐면 기업의 그 지배 구조, 그러니까 누가 기업을 어떤 식으로 지배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거, 거기에 이제 주주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면 보통 사람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냐? 우선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기업을 보고 하는데 기업이 불투명하게 운영이 돼서 이익이 뭐 뒤로 빼돌려진다든지 또는 허투루 쓰여진다든지 이럴 경우는 이제 주식을 사놓고도 그 오르지 않거나 떨어져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지배구조가 제대로 돼 있어야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뭐 그 기업이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발전해 나가는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 경제 개발 이후 기업이 이제 쭉 발달해 오는 과정에서 뭐 재벌 기업들이 큰 역할을 했고 다만 그 재벌 기업들이 이제 발전해 오는 과정의 총수 집안의 영향력이 이제 컸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세, 3세로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불투명하고 위법적인 일도 많아서 총수 일가나 총수가 네. 법적 책임을 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법의 그런 내용들을 좀 개정을 해서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일반 소액 주주들을 좀 보호하는 쪽으로 이제 개정을 하자는 건데요. 이런 개정의 필요성은 사실 그 민주당이 주도를 했지만 정부에서도 공감대가 있었고 같이 추진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쭉 해왔고 그 단적인 예가 이제 이복현 네, 금감원장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라고 정부 안에서 조금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낸 그런 것만 봐도 정부도 역시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는 내용이었고요. 특이하게도 또 대법원 역시 그동안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반대 의견에서 좀 선회해서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내용을 법원 행정처가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즉 쭉 보면 그 작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작년 말에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금투세. 예, 금투세.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죠. 신설한 거죠. 예, 이제 시행 직전에 이게 유보되거나 폐지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오다가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거 폐지하는 데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금투세는 일정한 주식 투자로 주식이나 채권 투자로 일정한 이익을 얻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건데 오래전부터 이제 추진되어 왔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결국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 반대를 해서 폐지가 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동의를 하면서 그 대신 상법 개정을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조금 책임감을 갖고 제정을 추진했는데 3월 13일에 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상법 개정안이 통과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우죠. 4월 1일. 4월 1일 날 그때 이제 최상목 그 대행이 아니고 이제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소 판결로 돌아오자마자 이걸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3분의 2의 그 찬성이 있어야 다시 그 법이 가결이 되는데 그 요건은 충족이 안 돼서 현재 자동 폐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자동 폐기돼서
다음 회기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예. 네. 그럼 보면 이제 상법에서의 개정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주주의 권한 행사가 어려운데 주주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자. 뭐 이런 정도는 그냥 언뜻 들어서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하지 말자.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이걸 아직은 섣부르다라는 입장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쟁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뭐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최대한 저도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거부권으로 이제 폐기가 된 그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 상법 382조 3항 이사의 충실 의무 그 조항이에요. 네. 그 조항을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사가 그 회사에는 이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사도 있고 대표이사도 있고. 근데 그 이사가 충실 의무, 그러니까 충실하게 신이 성실하게 그 자기의 직무를 행사해야 되는 대상이 그전에는 회사만 있었어요. 회사를 위해서 충실하게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그 대상에 회사 및 주주로 확대를 한 거죠. 전체 주주. 회사라고 하면 여기서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대주주, 오너 일가 이걸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런데 여기 주주라고 하면 또 일반 주주까지 포괄하는, 네. 소액 주주까지 포괄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사가 소액 주주까지 다 고려해서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이제 개정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는 그동안은 이제 어떤 뭐 강당이랄지 체육관에 가야 주주총회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지 않으면 못하고 네.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는데, 그러게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한 세상에 가야지만 할 수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밖에서 인터넷 접촉해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쪽으로 확대를 해라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엄청나네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소수 주주, 소액 주주들을 좀 더 보호하고 기업 경영의 어떤 투명성을 높이고, 예를 들어 뭐 전자주주총회를 하면 주주들이 더 참여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심지어 해외에 있는 해외 투자가들도 관심 있으면 들어가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겠고, 그래서 주주의 어떤 참여를 높이는 게 그 목표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대목에서 이제 논란거리가 좀 됐죠.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게 있지 않나요? 행동주의 펀드한테 공격을 당할 거다, 악용될 거다. 예. 저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모펀드들이 이제 기업 사냥에 나설 거다, 이제 이런 네. 얘기가 있는 것보다도 더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이 하는 여러 가지 행태 중에 조금 걱정스럽거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주들이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적당하게 주가가 딱 오르면 그 내부에서 이제 그 내부에 있는 어떤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인적 분할, 물적 분할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주식 가치가 얘네가 떨어져 나가면 주식 가치가 폭락하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최근에도 있지 않았어요? 어떤 거였지? 이제 물적 분할의 대표적인 예는 이제 옛날에 그 LG화학에서. 그래서 지금 LG화학은 아직도 그 전에 그 했던 그 주식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LG 엔솔은 또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뭐 캐즘과 엔드 뭐 그 중국 배터리 시장에서의 그 약진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물적 분할을 해버리면 이제 주주들이 당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소액 주주들이. 그리고 대기업의 그 오너들은 오히려 이제 굉장히 큰 이익을 벗게 되니까, 이게 상법이 개정돼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를 많이 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경제 단체들이 하는 것 중에 M&A 하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기업을 키우기 어렵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그분들이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소송이 남발될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소송이 남발되면 어떻게 이사가 그러면 책임지고 어떤 소신 발언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 8단체, 네. 8단체나 되는지 뭐
새삼 느꼈는데 환경력만 있는 게 아니고 예, 대한민국 이 상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목소리로 반대를 했어요. 특히나 이제 대한상공회의소가 뭐 그 때 맞춰서 조사한 걸 보면 우리나라 상장사들 그 절반 이상이 그 상법 개정돼서 이사 충실 의무가 일반 소액주주까지 확대되면 뭐 M&A 계획이 있으면 그걸 좀 재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내놓으면서 제기에는 뭐 한 목소리로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일단 법적인 그 이번에 개정되면서 들어가는 어떤 그 법적 그 새로 이제 추가되는 그 충실 의무 대상이 조금 모호하다 이런 게 이제 재계의 주장의 핵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공평하게 대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이제 법에다 넣었는데 모든 주주의 이익 이런 게 뭐냐. 모든 주주의 이익. 그다음에 또는 뭐 공평하다는 게 뭐냐. 이런 게 다 추상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은 항상 보면 뭐 모호한 대목과 추상적인 대목이 있게 마련인데 보통은 그런 것들을 사례별로 이제 판례로 이제 구체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판례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많은 소송들을 거쳐야 될 거다라고 이제 재계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마당에 이제 많은 경우 그 소액주주들이 나는 뭐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또는 이런 결정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서 이러면서 쉽게 소송을 할 거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소송 대응하느라고 날이 셀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런 주장을 할 법한 것 같은데 하도 이전에는 안 그랬지만 요즘에 법치주의 국가를 어떤 건지를 보게 됐잖아요. 뭐만 있으면 걸고 보니까. 옛날에 이제 집단소송제 관련해서 법을 도입할 때 그 법을 도입하면 엄청나게 기업들이 소송에 시달릴 거다 그랬는데 꼭 그렇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되게 되면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회사들이 굉장히 깝깝하겠죠. 그 예전에는 자의적으로 이런저런 판단을 하고 M&A 했다가 망해도 뭐 잘 안 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이제는 주주들한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원래 이 법을 개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는 뭐 증시를 뭐 어나더 레벨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진행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뭐 한국의 증시가 디스카운트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있어서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일각에서는 이 법보다 이건 너무 큰 법을 건드리는 거다. 차라리 그냥 자본시장법을 좀 건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법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라서 이 법을에서 규율하는 게 그 증시를 한 단계 레벨업 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선진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더 좋은 방향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뭐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굉장히 그 쟁점이 명확해서 찬반이 굉장히 갈려요. 그리고 이제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예. 네. 그럼 대선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죠. 대선에서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재명 그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상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것 자체를 최근에도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럼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다들 일부러 너무 뭐랄까 중도층과 이런 걸 보수까지 아우르기 위해서 말을 되게 두루뭉실하게 한다고 하지만 시작하면 좀 셀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뭐 이재명 그 후보가 애들르지 않고 좀 명확하게 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상법 개정 다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나 이제 그 상법 개정 그거보다 더 센 그 상법 개정 안을 들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측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 발언만 이제 쭉 찾아보면 4월에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가 조작을 절대로 못하게 해야 되고 대주주들의 지배권 남용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상법 개정도 이번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더해서 집중 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지금 집중 투표제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이번 상법 개정에는 사실 이제 재계가 반대해서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더 넣어서 추진하겠다니까 더 센 맛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민주당 안에 이제 있었는데 법 개정하면서 조금 빼준 건데 그걸 다시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 후보가 될지 이재명 후보가 될지 여부는 뭐 아직 모르지만 새 정부 출범하면 그 최대한 좀 빠른 시일 안에 이걸 입법을 재추진할 것 같은 특히나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거부권 행사도 이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거는 제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예.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이 후보가 굉장히 주식 그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본인도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네. 뭘 좀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코스피 지수의 그 수준까지 공약을 하잖아요. 5천 시대를 만들겠다. 굉장히 이제 그런 거를 약속하기는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정책이나 주식시장의 어떤 불안정이나 기업 지배구조의 어떤 퇴행적인 모습 이런 것 때문에 그 디스카운트가 발생했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발생했다면 그런 것을 없애서 주가를 부양하는데 상당히 그 공을 들일 거다 그런 예상이 되는 거죠. 아니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 때문에 걱정이라면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은 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주겠다라는 이런 일종의 떡이랄까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하더라도 재계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를 뭔가 지금 그들이 원하는 걸 주고 이 상법 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전략들이 현재 그 민주당 캠프 안에서 논의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확인된 건 아니에요. 다만 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으니까 특히나 또 뭐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걸 상속하는 데 따라서 절반이 이제 지분이 날아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지배권 유지가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가 많으니까 상속세 부담을 어떻게 완화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 고려를 하면서 상법 개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네. 재계도 그럼 이제 뭐 사실 자기들도 알 거 아니에요. 뭔가 분위기를 알았으니 벌써 저 같으면 내부 법무팀한테 이야기해서 보완책을 빨리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랬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재계는 일단은 그 최대한의 액션으로 반대를 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안 되는 것보다는 깝깝해지니까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하는데 내면으로서는 기업의 속성상 법무팀이나 그 자문 변호사들을 통해서 다 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거 대비 안 하면 기업이 아니죠. 네. 그 제정될 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기업으로서는 이제 예를 들어 앞으로 이제 합병이나 M&A 분할 뭐 주식 교환 이런 것들을 할 때 실질적으로도 그래야 되지만 그 외부에 비칠 때도 공정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받지 않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사가 경영 의사결정을 할 때 실질적인 정당성뿐 아니라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아울러 이제 기업의 내부 통제나 준법 통제 시스템 다시 정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까지는 이사회나 주주총회 같은 게 대주주의 일방적인 의사가 관철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소액주주의 그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충실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준비들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쟁점 좀 짚어봤고 대선 후의 전망까지 좀 봐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한국 경제가 어쨌든 좋아지는 방향인데다가 또 일반 주주들도 주식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이런 정도의
그 상황들을 읽어내는 건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안 부분 이병현 경제평론가 그리고 문소영 서울신문 대기자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